안녕하십니까?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기술주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기업을 집중 분석합니다. 바로 에코프로비엠, 나노신소재, 그리고 MOT입니다. 2025년 이 세 기업은 각자 차별화된 성과와 굵직한 주식 이슈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차세대 고용량 양극재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노신소재는 전해질 첨가제와 CNT 도전제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MOT는 2차 전지 제조 장비의 독자적 기술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며 신규 수주와 실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2025년 2차 전지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투자 성과로 이어질지, 또 어떤 주식 이슈가 기회가 될지 핵심 포인터를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회사는 어떤 성과를 냈고 2025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사업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약 6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라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란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양극 소재로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는 핵심 소재입니다. 즉,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터리의 중심 재료죠. 에코프로비엠은 이 양극재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헝가리 신규 공장의 본격 가동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면서 수출 확대와 물류비 절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해였습니다. 또한 기존 국내 공장들도 공정 효율을 높이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죠. 이러한 점들이 에코프로비엠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계획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내년을 생산 확대와 기술 다변화의 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간 생산 능력을 28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전기차 400만 대 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양극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LFP, 즉 리튬 인산철 양극재에 대한 준비입니다. 리튬 인산철은 기존 하이니켈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뛰어나 보급형 전기차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리튬 인산철 양극재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하이니켈과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동향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세 가지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핑 기술입니다. 망간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아주 조금 첨가해서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특히 고온에서도 잘 작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표면 코팅 기술입니다. 양극재 표면에 얇은 막을 입혀 전해질과의 불필요한 반응을 막아주는 기술이죠. 이로 인해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성능도 안정적입니다. 셋째는 AI 공정 최적화 기술입니다.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불량률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며 최적 조건을 찾아내는 지능형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에는 실적으로 증명했고 2025년에는 기술과 확장 전략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 기술 중에서도 리튬 인산철, 즉 LFP 양극 소재의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튬 2차 전지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이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양극 소재입니다. 양극 소재는 리튬이 오고 가는 통로이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리튬 인산철, 즉 LFP라는 소재인데요. 이 LFP는 올리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며 폭발 위험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국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리튬 2차 전지, 양극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하이니켈계 니켈 코발트 망간 위주로 사업을 해왔고 리튬 인산 철 양극재 분야에서는 아직 시장 점유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에코프로비엠은 고성능 리튬 인산 철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핑 기술을 활용해 전압을 높이고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CATL과 BYD는 이미 LFP 대량 생산과 저가 공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CATL은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사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술 경쟁력은 바로 가격입니다. 또한 BYD는 LFP를 기반으로 하는 블레이드 배터리 구조를 도입해서 충돌 시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소재의 물성을 뛰어넘어 구조적 설계까지 반영한 혁신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기업들은 고성능 LFP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은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리튬 인산 철 양극 소재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기업은 중국의 CATL입니다. CATL은 현재 세계 리튬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현대, BMW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기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LFP 배터리 기술 확산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 BYD 역시 전기차 제조사이자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BYD는 내부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전략은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BYD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A123 시스템즈는 과거 제너럴 모터스와 BMW의 배터리를 공급했던 회사로 LFP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속 충전용 배터리 개발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심화로 인해 현재는 인수합병을 거쳐 다른 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기업들은 LFP 배터리 기술을 실제 제품화하고 양산까지 연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신뢰를 얻으며 주가에서도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LFP 양극 소재 연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도펀트 설계, 즉 원자 단위에서 특정 원소를 넣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간 도핑을 통해 반응 전압을 높이고 철의 비율을 조절하여 에너지 밀도를 조절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원리 계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제 실험에 앞서 이론적으로 어떤 원소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먼저 예측하는 접근 방식도 사용됩니다. 해외에서는 MIT, UC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 등이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IT는 고출력형 LFP 개발을 위한 표면 코팅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UC 버클리는 LFP 소재의 충방전 구조 변화를 인시투 방식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 연구는 더 싸고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 소재 개발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합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LFP 양극 소재가 가지는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업에서 요구하는 배터리의 조건은 저비용, 안전성, 그리고 긴 수명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소재가 바로 리튬 인산철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LFP 배터리는 전체 2차 전지 시장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유럽은 기술력 중심의 경쟁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유는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리튬 인산철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FP는 코발트와 니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에 있어 안정성이 높고 ESG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LFP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안정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 시장 확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LFP 관련 기업의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튬 인산철 양극 소재는 구조적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성이 명확합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보급이 확대되면서 LFP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처럼 관련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있으며 해외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큽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리튬, 철, 인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국제적인 공급망 리스크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FP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분야이며 관련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 고객사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2024년 조용한 강자 나노신소재가 도전제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한 셀의 성능을 좌우하는 도전제. 그 중에서도 핵심 소재로 부상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바로 SWCNT 기술이 이 회사의 주력 무기입니다. 올해 나노신소재는 수계 고형분 1.2% 이상의 SWCNT 분산액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나노튜브를 만드는 것을 넘어 배터리 공정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슬러리 형태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사이클 특성 95% 이상 유지라는 수치는 글로벌 상위 기업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바로 SWCNT가 코팅된 산화규소 음극 활물질 개발입니다. 기존 흑연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용량을 가진 산화규소 입자에 나노튜브를 고르게 입히는 기술은 향후 전기차용 고에너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밭대학교 한국재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분산 안정성,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표면 처리 최적화까지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의 성과는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버전 1.0과 버전 2.0의 분산액 제품 상용화, 그리고 3건의 핵심 특허 확보, 이 모든 성과는 2025년 본격적인 사업화와 매출 증대의 전주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나노신소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2025년은 글로벌 시장 공략의 원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폴란드 등 해외 고객사 확보와 동시에 국내 대형 배터리 3사와의 적용 테스트 및 공급 협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전제 단독 판매뿐 아니라 SWCNT가 코팅된 활물질 공급 및 라이센스 계약도 병행함으로써 복합 매출 구조를 갖춘 신소재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도전제 시장은 대부분 일본, 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나노신소재는 약 300억 원 규모의 국내 수입 대체 시장을 목표로 설정. 여기에 2025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확보라는 도전적인 계획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기술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단순한 슬러리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전지 공정 조건에 최적화된 저점도 고함량 수계 복합 소재 기술로 진화 중이며 ESS, 드론, 군수용 배터리 등 전기차 이외 시장으로 확장성 확보 또한 추진 중입니다. 한마디로 2024년은 준비의 해였고 2025년은 실적과 확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기업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향후 배터리 산업 주도권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나노신소재의 2차 전지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즉 SWCNT 기술에 대해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도전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도전제란 전기가 잘 통하도록 도와주는 소재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노트북 안에는 모두 이 도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제 중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SWCNT, 즉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 기술을 잘하고 있을까요? 국내 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는 바로 나노신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수계 슬러리, 즉 물을 기반으로 만든 액체형 도전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고형분 1.2% 이상, 점도 1만 이하라는 기술 조건인데요. 이 말은 많은 양의 나노튜브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체가 뻑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전지에 넣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게 목표인데요.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사이클 수명, 즉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죠. 나노신소재는 95% 이상의 사이클 유지율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가요? 대표적인 해외 기업은 일본의 쇼와덴코, 미국의 카보 코퍼레이션입니다. 이들은 건식 공정 기반의 도전제 생산에 강점이 있는데요. 나노신소재처럼 수계 고형분 슬러리를 고효율로 만드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입니다. 즉, 나노신소재는 단순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제조를 넘어서 이를 전지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어요. 또한 산화규소라는 실리콘 산화물 입자에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얇게 코팅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인데요.
이 기술은 배터리의 용량을 확 높이면서도 수명은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파이트가 1g당 360mAh를 저장한다면 산화규소는 무려 1400mAh까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 할 해외 기업의 주식 동향입니다. 먼저 슈와덴코, 일본의 전통적인 탄소 소재 강자입니다. 이 회사는 플레이크형 탄소 나노튜브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자동차와 배터리 시장 확장에 따라 최근 2년간 주가가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기반의 수계 슬러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어 기술 다각화에 대한 시장 우려도 일부 존재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카보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다목적 탄소 나노튜브 복합 소재와 전자재료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부의 배터리 기술 투자 확대에 힘입어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 비중이 재료 분야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 해외 기업들은 여전히 기존 소재 공급에 집중하고 있고 나노신 소재처럼 실리콘 음극재의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복합화하여 직접 도포하는 기술까지 확장한 기업은 드뭅니다. 따라서 해외 주가 상승의 배경은 시장 확대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 국내 기업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은 기업이 전투를 벌이는 전장이라면 대학은 무기개발소입니다. 한밭대학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분산액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 나노튜브가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르게 하고 얼마나 안정적인지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분산재, 즉 나노튜브를 물속에 잘 퍼지게 만드는 성분이 전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밀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이 분산액을 실제 전지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기차 배터리에 쓸 수 있도록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미국의 MIT나 일본의 도호쿠 대학 등에서는 나노튜브의 구조, 최적화와 제조 공정의 단가 절감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길이와 직경을 조절하여 전도성과 기계적 강도를 동시에 높이는 방법이 주요 화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시장은 약 1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나노신 소재는 이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략이 가능할까요? 첫째, 기존 탄소 나노튜브 시장은 일본과 미국 업체가 선점했지만 대부분이 건식분말 제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 제조는 점점 슬러리 기반 수계 공정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고형분 수계 슬러리 기술을 가진 나노신 소재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코팅 활물질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나노신 소재는 이미 산화규소 기반 코팅 기술과 수계 분산액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도 드문 케이스입니다. 셋째, 친환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용제가 아닌 물 기반의 제조 공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나노신 소재의 슬러리는 수계 기반이기 때문에 ESG 트렌드에도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주가 전망입니다. 나노신 소재는 현재 기술 성숙도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허 3건 출원 및 등록, 슬러리 버전 1, 버전 2 제품 개발 완료, 활물질 코팅 기술 확보, 이 모든 성과는 향후 매출 전환 시 급격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전지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의 협업 가능성이 지속 부각되고 있으며 도전제 수입 대체 효과로 인한 내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R&D랩에서 2차 전지 조립 설비의 숨은 강자 MOT. 글로벌 전기차와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기업 주목할 만합니다. MOT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초정밀 레이저 용접.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쇼트나 화재 위험을 줄이는 기술로 2차 전지의 안전성을 극대화했죠.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MOT의 기술력은 이를 확실히 보장합니다. 또 다른 핵심은 생산성. 공정 단순화와 다품종 대응을 통해 설비 효율을 높였고 삼성 SDI와 파트너십을 통해 대규모 수주를 성공시켰습니다. 게다가 전고체 배터리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설비까지. 이건 미래 전기차와 ESS 수요를 위한 선제적 준비라 할 수 있죠.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수요 증가는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MOT는 이 성장 흐름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겁니다. 지금 MOT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충분히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배터리를 어떻게 조립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조립 설비 기술에서 국내 기업 MOT가 글로벌 선두들과 어떻게 다른지 기술력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조립 설비 시장을 주도해온 해외 기업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독일의 만, 중국의 웍시, 레드,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하이텍는 모두 자동화 라인과 정밀 제어 기술에서 강점을 보여온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전 세계 배터리 메이커들과 오랜 기간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기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한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조립 공정의 세밀한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전체 공정의 효율성과 속도에 집중하는 반면 MOT는 고객 맞춤형, 특히 셀 구조에 따른 유연한 조립 설비 설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 SDI와의 협업 사례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MOT는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 조립 공정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태벨팅과 패키징 공정을 단독 공급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여기서 태벨팅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연결부를 용접하는 공정인데요. 이때 미세한 이물질이나 용접 열로 인해 쇼트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기술이 요구됩니다. MOT는 이 공정에서 초정밀 레이저 무변형 용접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레이저 용접은 사용하고 있지만 MOT는 여기에 인서트 가공과 FUM이 차폐 구조를 함께 적용해 용접 품질은 높이면서도 이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위험한 열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을 구현한 겁니다. 실제로 삼성 SDI는 MOT를 BEST 파트너사로 선정하며 조립 공정 핵심 설비에 단독 수주권을 부여했죠. 또한 MOT는 초고속 생산 라인에서 다품종 대응이 가능한 원터치 기종 변경 구조도 자체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같은 설비 한 대로 파우치형, 각형, LFP 등 다양한 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선두 기업들이 표준화된 라인 구축에 초점을 두는 반면 MOT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술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용 레이저 용접기, 그리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전용 조립 설비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이런 차세대 설비는 아직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조차 개발 속도가 느린 분야인데 MOT는 이미 파일럿 라인을 공급하고 기술 검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MOT는 정밀도, 안전성, 생산성, 유연성 4가지 요소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충분히 비교될 만한 수준이며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 맞춤형 설비 공급 경험과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의 차세대 공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해외 선두 기업의 주식 동향. 글로벌 시장에서 이 설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통해 산업 전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독일의 MANG AG입니다. 이 회사는 유럽 내에서 배터리 자동화 설비 분야의 대표 기업 중 하나로 BMW, CATL 등과 협력해왔습니다. 주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다소 부진했지만 2024년 들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라인 투자 재개 소식과 함께 약 38%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대표 장비 기업인 웍시 레드 인텔러전트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정부의 배터리 산업 주도 전략에 힘입어 CATL, BYD 등 대형 셀 메이커들과의 대형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는 중국 내 수요 둔화로 조정받았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미국과 유럽 진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약 20% 가까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 현지화 설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웍시 레드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일본의 히타치 하이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업은 직접적인 배터리 조립 설비보다는 검사 및 분석 장비 쪽에 특화돼 있지만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주가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대비 약 15% 내외 상승했습니다. 특히 검사 장비와 품질 모니터링 기술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우선 조립 설비를 포함한 배터리 제조 장비 산업 자체가 경기 민감 산업이 아닌 장기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비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만큼 핵심 장비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 역시 장기적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기업들 역시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유럽계 배터리 업체 중심, 웍시 레드는 중국 내 대형 셀 메이커 중심인데요. 반면 MOT는 삼성 SDI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미 헝가리, 미국, 노르웨이 등지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인데요. MOT는 아직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요소들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으면 일부 영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차세대 설비를 개발해내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따라서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비교할 때 MOT는 지금 성장 곡선의 초기 구간, 즉 상승 여력이 큰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차 전지 조립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산업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이 바로 조립 과정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2차 전지 조립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대학의 연구 동향부터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전기화학연구소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계면 방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아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양극과 음극 사이의 계면이 충분히 밀착되지 않으면 성능 저하와 수명 단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연구진은 나노 소재 기반의 계면, 보강 기술과 저압에서도 안정적인 접착이 가능한 공정 조건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고체 배터리를 조립할 때 필요한 고정밀 클램핑 시스템 개발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줍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정밀한 셀 정렬 기술을 중심으로 로봇 기반 조립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2차 전지 조립 라인에서는 수백 장의 극판을 정확하게 적층해야 하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은 머신 비전과 정밀 제어 알고리즘을 융합해 플러스 마이너스 5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정렬 오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고속 생산 라인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다품종 셀 조립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게 합니다. 포항공대는 조립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관리, 즉 FOD 제거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내부에 미세한 금속 입자나 오염 물질이 들어갈 경우 단락이나 폭발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거하는 머신 비전 기반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조립 설비 내부의 공정 청정도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술로 앞으로 2차 전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국 MIT에서는 조립 공정 전체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재현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립 설비의 움직임, 온도, 응력 분포 등을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이 기술은 장비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비 시운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AI를 접목한 공정 자동화 기술과도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레이저 용접 시 발생하는 플라즈마 거동과 가스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더 얇고 균일한 용접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탭 웰딩 공정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셀 내부 단락 방지와 직결되는 기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유사한 기술이 이미 국내 기업 MOT의 설비에서 상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실제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대학들은 정밀 제어, 공정 청정도, 적층 안정성 등 2차 전지 조립 기술의 핵심 과제들을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들은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의 연구 결과가 상용화로 이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최신 연구 동향을 민감하게 주시하며 기술 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조립 설비 산업의 미래는 기술의 정밀도, 자동화, 그리고 품질 안정성을 얼마나 고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이 중심에는 대학 연구소의 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어떤 기업과 협력해 상용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이끌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산업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MOT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수요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MOT는 현재 2차 전지 조립 설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략적 기반까지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2차 전지 조립 설비가 필요한 글로벌 시장을 보면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2차 전지 조립 설비 시장은 약 1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 이상으로 600억 달러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수요 확보 측면에서 MOT에게 매우 긍정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MOT는 이 성장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글로벌 5대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미국, 헝가리, 중국, 노르웨이, 인도의 생산 또는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현지 맞춤형 기술 지원 및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헝가리 거점은 삼성 SDI의 현지 공장과 직접 연결된 핵심 공급 기지로서 기능하고 있어 실제 수주 실행력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OT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LFP 기반 ESS용 초대 면적 배터리 등 차세대 폼팩터 전용 조립 설비를 다수 개발 및 납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설비는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주력으로 채택하고 있는 배터리 타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도입한 4680 배터리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MOT는 세계 최초로 비딩 구조를 개선한 전용 조립 설비를 개발해 해당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의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통해 배터리 현지 생산과 관련 설비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MOT와 같이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자립도가 높은 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또한 조립 설비 품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열폭주 방지, 이물 차단, 고속 생산 라인의 안정성 확보 등이 핵심인데요. MOT는 초정밀 레이저 무변형 용접 기술, 이물 차폐 구조 설계, 공정 자동화 정밀 제어 알고리즘 등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셀 메이커나 모듈 업체들과의 협업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기술 경쟁력은 물론이고 실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덕분에 MOT는 단순히 국내 중견 장비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글로벌 2차 전지 조립 설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삼성 SDI 중심의 매출 구조였지만 전고체 ESS 원통형 시장의 성장과 함께 타 고객사 확보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MOT는 2차 전지 조립 설비라는 고도화된 분야에서 기술력과 공급망, 글로벌 인프라, 차세대 공정 대응 능력까지 모두 갖춘 보기 드문 기업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는 이 시점에서 MOT는 분명히 그 중심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구축된 경쟁력들이 실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즉 MOT의 상장 후 주가 전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MOT는 2024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되어 현재 기준 공모 예정가는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했습니다. 상장 후 전체 발행 주식 수를 고려할 때 예상 시가총액은 약 1,390억 원에서 1,62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공모가 수준이 적정한지, 상장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OT의 2024년 연간 매출은 약 849억 원, 영업이익은 65억 원, 당기순이익은 61억 원 수준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152%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매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현재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와의 독점적 파트너십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ESS 등 차세대 조립 설비 수주 이력을 고려할 때 향후 2에서 3년 내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MOT의 영업이익률은 약 5에서 6% 수준으로 보이지만 차세대 고부가 설비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 단가가 높은 전고체 초대 면적 ESS 설비의 상업화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예상하는 상장 후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공모가 기준 PER을 보면 약 50배 수준으로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이 30에서 40배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고성장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는 60배 이상까지도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MOT의 기술력과 성장성,
그리고 독점적 파트너십 구조를 감안할 때 상장 이후 단기적으로는 공모가 대비 20에서 30% 수준의 상승 여력을,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2천억 원 이상으로의 재평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유사 기업들의 상장 이후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겠지만 MOT는 그 자체의 펀더멘털이 매우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중기적 흐름은 우상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MOT는 상장 이후에도 신규 고객사 확보와 설비 다변화, 그리고 해외 수출 비중 확대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실적 발표 시점마다 구체적인 수주 공시나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소식이 주가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MOT는 현재 기술력, 고객 신뢰, 글로벌 수요, 성장성이라는 4가지 핵심 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주가에도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가 자체가 과도하게 고평가된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상장 이후 주가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관련 이슈나 시장 상황, 실적 흐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OT를 포함한 2차 전지, 조립 설비 업계의 향후 경쟁 구도, 그리고 주요 고객사별 수혜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